자, 이제 기타 소득 한번 해봅시다.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바로 할게요. 자, 기타 소득. 기타 소득도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해가지고 차감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럼 기타 소득에서 중요한 건 뭔데? 우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분류과세로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들은 다 기타소득이냐?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소득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거주의 과세원칙이에요. 열거주의 과세원칙이다 보니까 이 기타소득도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해요. 그래서 기타소득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책을 볼게요. 자, 624페이지 첫 번째 줄에 기타소득에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이라 돼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 따라서 어떤 소득이 기타 소득에도 해당이 되고 다른 소득에도 중복으로 해당이 된다면 다소득으로 먼저 분류한다. 기타 소득은 후순위로 밀린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 소득이 발생했는데 다른 소득에도 해당이 되고 기타 소득에도 해당이 된다면 다른 소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괄호 1번에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자야. 외의자. 외의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요거를 기타 소득이란다. 자, 이는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밑에 비교해 저작자 본인이 직접 받는 저작권의 사용 대가는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다. 자, 요 얘기입니다. 저작자가 지가 갖고 있는 그 저작권을 팔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래. 그러면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저작자인데 이 저작권을 남한테 넘겨줬어. 그리고 그 남이 그걸 팔아. 그러면 기타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들어봤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 누구 노래입니까? 누구 노래예요? DJ DOC 노래죠? 그죠? 근데 이 저작권은 싸이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 원래 싸이 노래예요. 싸이. 싸이야. 싸이코 아니고 싸이. 싸이 노래라고, 싸이 노래. 싸이 노래인데 DJ DOC가 부르는 거죠. 저작권은 싸이한테 있다고. 만약에 싸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의 저작권을 팔아. 그러면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싸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의 저작권을 DJ DOC를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줬어. 그리고 DJ DOC가 이걸 갖다 팔아. 그러면 기타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이런 것도 기타소득이다. 자, 동그라미 3번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어권, 점포 임차권, 도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요거는 무체재산권이라고 표현해요. 무체재산권. 광어권 등 각종 이런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이다. 근데 밑에 비교해. 물품이나 장소를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대여를 하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다.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만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자, 동그라미 5번은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자, 동그라미 6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대가. 자, 밑에 비교.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원래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그 사업소득 중에서도 나중에 공부할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 대여 대가요. 이거는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성을 띠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소득 할 때 해요. 우리 아직 사업소득 안 했다고 해.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지역권과 지상권은 도대체 뭔가요?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요 얘기다.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 위에 내가 건물 지어가지고 장사를 좀 하고 싶어. 건물을 좀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 그리고 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뭐 평생 하고 싶지는 않아. 일시적으로만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나오고 싶어. 그럼 이 땅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을 빌려가지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서 장사를 해야지. 그때 이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됐죠? 그럼 지역권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땅이 여러 필지가 있어. 여러 필지가 있는데 요게 내 거야. 요게 내 거라고. 그럼 나는 여기 이 땅을 활용하고 싶어. 경작도 하고 싶고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런데 길이 요렇게까지밖에 없어. 요게 도로라고 도로. 그럼 나는 내 땅을 경작하거나 가꾸고 싶으면 다른 땅을 침범해 가지고 올라가야 돼. 만약에 크레인이나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 들어온다고 볼게. 그러면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 주인한테 피해를 끼치겠지. 그래, 이 땅 주인한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가를 내주세요. 이런 걸 우리는 지역권이라 그래. 듣죠?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극단적인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지역권과 지상권이다.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 대여해주고 돈 받은 대가, 그것도 기타소득이다. 됐죠? 아니, 사업소득이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화 골동품이라는 거 있죠. 미술작품, 그리고 골동품 이렇죠. 이런 것들이 부의 변칙적인 증여수단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로비를 하고 싶은 거야. 혹은 접대를 하고 싶어. 근데 세금이 무서워. 그래서 서화나 골동품을 사가지고 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과거부터 서화 골동품을 양도한 그 대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자라는 움직임이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반발에 계속 부딪혔어요. 반발에 계속 부딪히다가 삼성의 홍라의 여사 관련돼 가지고 서화 골동품 관련돼 가지고 변칙적인 부의 증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가 한번 이루어졌거든. 그 이후에 서화 골동품의 양도 혹은 증여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 체계를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다만 조건이 조당, 점당,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하나 더 요건이 더 있어요. 밑에 원칙, 기타 소득의 원칙인데,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작자가 죽고 없어야 돼요. 원작자가 살아있으면 또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이렇게 과세하도록 했다.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자, 밑에 이제 괄호 2번에 그 밖에 열거된 다음의 소득 볼게요. 그 밖에 열거된 다음의 소득. 반괄호 1번에 위약금과 배상금. 요건 앞에서 공부할 때 이 페이지로 와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자, 소득세법은 각종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련돼 가지고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다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됐죠? 자, 반괄호 2번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장작품 그런 거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그리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장작품에 대해서 받는 대가.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일시적인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럼 일시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반복성을 띠겠다는 얘기지. 계속 반복성을 띠는 이런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게 돼요. 일시적인 것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죠? 자, 626페이지. 626페이지. 자, 일시적인 인적 용역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동그라미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자, 이 표현은 근로소득 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한국은행이나 부산경제진흥원 혹은 각종 기업체 혹은 교도소에서 강의를 일시적으로 하고 받는 대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했다고. 기억납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인제대학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었죠. 기억나죠?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말한 김에 강사를 할 때 했다고. 제가 주말에 고시생들을 상대로 회계세법 강의를 한다고. 그리고 앉아있는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달리 대가를 받아. 계속 반복성을 띠고. 이런 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사업소득.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개몽,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거. 제가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해 가지고 세무 컨설팅이라든지 해설을 해주고 받는 대가. 이것도 기타 소득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각종 사자들 있죠. 사자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저한테 세무 컨설팅이 들어왔다고. 일시적으로 한 건만. 그래서 그걸 해주고 받는 대가.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다. 자, 그 다음 반괄호 4번 볼 필요 없고 반괄호 5번의 기타. 반괄호 5번의 기타. 요거는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자, 반괄호 5번의 기타. 상금, 현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상금 받았다고. 상금.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다. 동그라미 2번. 복권, 경품권 이런 거에 추첨이 됐다고. 복권 당첨된 거, 경품 당첨된 거 이런 것도 다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경품 당첨돼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홈쇼핑에 보면 경품 추첨을 엄청 많이 한다고. 홈쇼핑에서 오늘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상담 예약 전화번호만 남겨놔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뭐 경품 뭐를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광고한다고요. 그때 텔레비 화면에 경품이 막 반짝반짝 하거든. 제일 밑에 여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냐면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기타 소득으로 여러분들이 과세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BMW 5 시리즈를 한 대 받았대. 벤츠 할까? 벤츠 E클래스 할까? E클래스 한 대 받았대. E클래스에 한 대 받으면 이게 한 8,500만 원 정도 하거든.
8,500만 원 정도 한다고. 8,000, 한 6, 700? 요 정도 한다고. 취등록세 제외하고. 그럼 요걸 받으면 요거를 일부를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세금 하면 한 5, 600만 원 돈 되겠네요. 한 5, 600. 아니, 6, 700만 원 돈 되겠네요. 자, 그리 된다더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보지 말고 동그라미 4번. 승마투표권, 경륜,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행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승마투표권. 저는 잘 모르는데 언론 기사에서 한번 봤거든. 요즘에 대학생들한테 데이트 장소, 신종 데이트 장소가 경마장이라더라고. 경마장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마장. 그러니까 생각나네. 요 세법 개론 수업 시간에 제 강의 들을 때 오른쪽 앞에 부분에 앉는 친구들,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 그죠? 돈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요 경마장 한번 가가지고 경마 투표권 한번 사봤는지 모르겠네. 그죠? 경마장이 요즘 신종 그 데이트 장소로 하더라고. 그 경마장 주변에 조경을 참 잘 해놨거든. 되게 예쁘게 잘 해놨어. 그래서 아마 데이트를 그런 데서 하나 봐. 근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 경마장에서 투표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됐어. 그럼 몇 배 이렇게 환급금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타 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소싸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싸움 있죠. 소싸움에서 돈을 배팅을 해가지고 받는 건 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닭싸움은 안 돼. 닭싸움은 불법인가 봐. 개싸움도 불법이고, 투견. 그죠? 그래, 돈을 배팅해가지고 받는 거 이런 게 불법인가 봐. 닭싸움도. 태국인가 여기 가면 닭싸움이 되게 흥행해 있죠. 그죠? 뭐라 해야 되지? 스포츠화 돼 있죠. 스포츠화. 우리나라는 소싸움, 청도 소싸움 이런 거 있다고. 아무튼 그런 데서 받는 당첨금품 이런 것도 다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금.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해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소득은 어떤 거냐면 길 가다가 우리가 지갑을 주었어. 지갑을 주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돌려주잖아요. 돌려준다고 가정을 하고. 돌려주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내한테 사례를 할 거야. 사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한 50만 원을 사례했대. 그럼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과세된 적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왜? 포착하기 힘드니까. 그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죠? 그런 맹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은 그것도 다 기타 소득으로 여러 개에 넣어놓고 있다. 원천징수도 해야 돼. 자, 그 다음 어디 갔지? 동그라미 6번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7번도 보지 말고. 자, 동그라미 8번 슬롯 머신 및 투정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서 행위에 참가해서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이런 것들. 파친코라고 얘기하지. 파친코 땡기는 거, 슬롯 머신 이런 거. 거기서 잭팟 터뜨려가지고 막 터지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도 다 기타 소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파친코로 한번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알지 모르겠다. 벌써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과거의 청춘 스타인 손지창 씨 있죠. 손지창. 내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과거에는 되게 인기 있었어. 손지창이라고 있었다. 손지창.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장동건은 다 알죠. 장동건이랑 손지창이랑 그 당시에 동급이었어. 동급. 또 김민종 알아요? 김민종. 이게 다 동급이었다. 동급. 그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유명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배우 출신인 이제 오연수 씨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연예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과거의 청춘 스타를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시청자들의 그 추억을 되살려주면서 시청자들의 뭐라 그래야 돼? 그죠?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방송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TV에 나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장모가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슬롯 머신을 했겠지.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70억 아니면 700억이에요. 잭팟 터뜨렸다고. 70억인가 700억인가 잭팟 터뜨렸어요. 잭팟 터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떠들썩했었어요. 엄청난 배팅 금액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 기타 소득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9번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10번 사례금 이런 것도 있고 동그라미 11번, 12번 이런 것도 건너뛰고 동그라미 13번 건너뛰고 동그라미 14번 앞에서 했던 거예요.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우리 앞에서 근로소득 파트에서 직무발명보상금 했다고.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퇴사한 후에 그걸 팔아서 돈을 받았대. 그런 경우는 기타 소득이에요. 물론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15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구리죠? 뇌물 이런 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니 교수님 뇌물이 과세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아니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지. 그죠? 암암리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게 뇌물이라는 게 포착이 됐다 국가에서. 포착이 되면 그 뇌물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때 명목은 뭔데?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 했나? 또 그럼 16번에 종교인 소득 돼 있는데 이거 잠깐만 소개해 줄까? 종교인 소득. 저 뒤에 가면 기타 소득 제일 마지막 파트에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할 거고 지금은 잠깐만. 종교인 과세라고 들어봤어요? 종교인 과세. 불과 한 3, 4년? 5년까지는 안 됐고요. 한참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고.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들. 교회라고 얘기할까? 교회. 그리고 절. 이런 데 보면 종교인들이 아주 큰 소득을,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 혹은 절 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소득을 드러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세부담 없이 그런 소득을 향유,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반발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발생을 해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거세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다가 한 4, 5년 전부터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무슨 소득으로 열거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과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됐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인 소득은 교회나 사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집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특징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 간에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토템 신앙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죠. 전통적으로.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전통.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교회나 사찰 말고 조그만 그 점집들 있죠. 점집들이나 이런 데 조그만 사찰들 이런 데 보면 호랑이를 숭배한다든지 혹은 산신을 숭배한다든지 또 뭐 있어? 뭐 큰 구렁이 이런 거. 그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토테미즘, 샤머니즘이죠. 그죠? 요런 데를 과세하려고 이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 체계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큰 절, 뭐 합천 애인사라든지, 뭐 양산 통도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절,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안에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반 기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큰 교회나 사찰들은 그 교회나 사찰 내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대여섯 개씩 있고, 떡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어요. 양산 통도사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산 통도사에 가보면 통도사 안에 커피숍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도 있어요. 음식점이 4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음식점이 4군데가 있다니까. 그 사찰 전체 안에. 그리고 떡집도 있어요. 떡방앗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을 과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스님들이거든. 스님들. 이런 데는 일반 기업체나 마찬가지잖아. 이런 사람들을 과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 자, 그 밑에 이제 이번에 비과세 기타 소득을 보자. 비과세 기타 소득. 자, 비과세 기타 소득은 국가의 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 학습보조비, 북한 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그 밖에 금품도 있죠. 북한 이탈 주민, 뭐라 그러지? 세터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착금, 보로금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건 기타 소득인데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다. 비과세.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이런 거 있죠.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예를 들면 간첩을 잡았다든지 무장 공비를 잡았다든지 그러면 국가에서 간첩을 잡으면 5천만 원인가 1억 원인가 이렇게 상금이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비과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상훈법에 따라 받는 훈장이나 그와 관련해서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참고사항 밑에 627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1번 각주에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학술원상, 예술원상의 수상자, 노벨상,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및 기타 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 수상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전람회 수상자, 어쩌고저쩌고 쫙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동그라미 12번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상금과 부상, 보상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비과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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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질문하고 한다고. 어디 단체에서 내가 입상을 했는데 이런 거는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많다고.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열거가 돼 있어요. 슈퍼스타 K 이런 데서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게 다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다.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아까 했죠?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된다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기간 중에서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 다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했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 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국군 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도 비과세된다. 동그라미 6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인데 문화재래, 문화재. 이런 것도 비과세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예를 하나 든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어.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경작을 하려고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막 파다 보니까 어이구야, 문화재가 나오는 거야. 문화재가. 그럼 그건 누구 건데? 내 거지. 내 땅에서 나왔잖아. 내 거지. 그런데 내가 좋은 차원에서 국가문화재니까 여러 사람들이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전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국가에 이거 소유권을 넘긴다고. 그럼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지. 대가를 줄 거 아니야. 원래 내 건데.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문화재를 판 거나 마찬가지. 돈을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다만 비과세예요. 기타소득으로 열거는 돼 있지만 비과세한다고. 그죠? 비과세를 해야 국가문화재를 국가로 많이 넘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서화골동품을 미술관,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내가 갖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를 한대.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도 비과세하겠다. 그래야지 넘기겠죠. 대부분이 다 문화재겠지만. 문화재. 그죠? 그러면 그 얘기 해볼까? 요번에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건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뭐 11조인가? 상속세가 11조, 세금만 뭐 그 정도 된다는 것 같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 유족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이건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갖고 계시던 서화, 그림들 있죠. 그림들을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어요. 그거는 공짜로 기증한 거예요. 돈을 받고 판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돈을 받고 팔았다고 보면 기타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기타소득이다. 다만 비과세해주는 규정들도 있다. 비과세해주는 규정들도 있다. 삼성에서 일어난 것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몇백 점이라더라. 한 몇백 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기증한 그 미술품만 가지고 전시회를 이번에 또 한다라고 하는 것 같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자동차도 기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언론에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살아생전에 삼성의 이건희 할아버지가 유명한 자동차 매니아 광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슈퍼카들, 유명한 자동차들을 수집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 몇백 대 된다고 들었어요. 몇백 대 된다고. 거기서 제일 고가인 게 뭐 24억인가 한대. 뭐 24억인가 28억인가 한다대. 부가티 베이론을 갖고 있다대. 부가티 베이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니면 예전에 축구 스타 뭐 베컴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거. 손흥민도 못 갖고 있는 거. 엄청 비싼 거. 혹은 코닉세그 이런 거 20몇 억씩 하는 거. 예,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게. 아무튼 그것도 뭐 기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박물관 전시관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동그라미 8번에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아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됐죠. 그 중에서 비과세되는 걸로 열거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정하는 거. 예? 그리고 동그라미 9번은 볼 필요 없고 잠깐 끊었다가 기타 소득 금액 계산부터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